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46살의 제1교포로서 현재 동경에서 양주 칵테일 바를 하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호스티스는 약 7명 정도 있지요. 저는 한국에서는 음대를 나왔고 주로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 거래처가 많던 일본으로 건너와서 친구 집에 있으면서 친구를 믿고 칵테일 바를 하나 인수하였을 뿐 술장사 쪽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처음 일본 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 거래 눈동자였지요. 정말 너무너무 예쁜데 표현이 전혀 없는 얼굴에 눈동자는 어디를 주시하는지 멀겋게 뜨고 로봇처럼 입만 꾀꼬리처럼 쏟아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하느라 엘리베이터를 여러 번 탔는데 거의가 다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언 동태 눈동자로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덜 떨어졌나 하고 말을 붙여보았는데 역시 똑똑하고 친절하게 대답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버트처럼 눈동자는 무엇을 주시하는지 나를 주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분 꾀꼬리처럼 하나같이 상냥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의 모든 여성이 누구를 주시하지 않는 자세로 훈련된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멀겋게 뜨고 바라보는 여성의 눈동자, 나름대로 귀엽고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운명의 장난은 나는 유독 그 해에만 여러 여성의 눈동자와 제가 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칵테일 바의 마마상은 내가 무역회사에 근무하면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자주 가던 바에서 만나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친구가 되었고 제가 창립한 바의 마마상으로 영업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내일 바에서 일할 여성 몇 명 면접이 있는데 그중 2명만 골라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죠. 공교롭게 자기는 비자 연장을 하러 입국관리국을 다녀와야 해서 도저히 시간을 못 낸다고 대신 저한테 다녀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나는 모 회관에서 면접을 본 여성 5명 중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참신하게 대답을 하던 여성 2명을 선정해서 오늘 밤부터 우리 바로 출근하라고 데리고 돌아왔지요. 칵테일 바 출근 시간은 오후 7시였지만 나는 가끔 9시나 다 되어서야 어슬렁거리며 한 번씩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입국관리국에서 직접 바로 출근한 친구 마마상한테서 전화가 걸려와서 하는 말이 너는 아가씨를 어디를 보고 뽑은 거냐? 왜? 조신하고 참신해 보이는 애로 뽑은 건데 어디가 어때서? 한 명도 아니고 2명 다 사팔뜨기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는 내가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눈동자가 럼파리라고 럼파리 한쪽 눈은 런던을 보고 있고 한쪽 눈은 파리를 보고 있단 말이다. 그래? 어쩐지 둘 다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발등만 보면서 내가 묻는 말에 다른 데를 주시하면서 대답하는 게 딱 일본 엘리베이터 거를 닮아서 뽑았는데 지금 내보낼 거라고. 지금 내보낸다? 아니야. 그냥 놔둬. 오늘들 한국서 왔나 본데 어디 가서 정착하라고. 걔들 데려온 프로덕션 회사로 다시 보내면 돼. 네가 걱정할 게 뭐 있어. 아니야. 이왕 왔는데 제발
그냥 놔둬. 아까 채용되었을 때 너무 기뻐하던 모습을 생각하니 잔인해서 도저히 돌려보낼 수가 없었죠. 럼파리 채용권은 그렇게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출근해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채용한 두 여성을 자세히 보니 그나마 한 명은 눈이 와이셔츠 단추구멍만 해서 사시라는 게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여성은 원래가 왕눈에다가 사시도 너무 심해서 정말 누구를 쳐다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날 총 5명 면접 중 그것도 럼파리만 2명을 추려서 데려왔다는 사실에 아차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 도시에는 한국 클럽이 총 4개 정도 되었는데 내가 한 번에 럼파리 여성을 2명씩이나 채용한 그런 솜씨는 바로 그 바닥에서 덜렁대기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도 생각 못한 곤란한 일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2, 3일에 한 번씩 오시는 단골 손님 중에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큰 손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럼팔이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랄까, 머지않아서 럼팔이 3분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친구 마마상이 나를 노려보면서 아이의 럼팔이 클럽을 만들어라 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뱉었겠지만 목소리가 작아도 손님 테이블에도 들렸고, 그렇게 상처받은 럼팔이 손님께 호출을 당해 우리는 테이블로 달려갔습니다. 마마상,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우리는 놀래서 아주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빌면서 살짝 보니 나란히 앉은 세 얼굴은 누굴 쳐다보는지 모르는 사시 눈동자가 정말 부자연스럽기는 했지요. 마마가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네. 하여간 럼파리 단골 손님은 두 여성을 안 내보내면 내일부터 우리 바에 발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친구 마마상이 바로 내보내겠다고 또 싹싹 비는데 그 순간 내 시야에는 걱정 어린 눈으로 나를 주시하는 두 여성의 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손님에게 죄송합니다, 회장님. 우리 아가씨들이 손가락이 다 붙어 있어서 칵테일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됐지. 못생겨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한번 내보내면 이 손님이 쟤 내보내라, 저 손님이 얘 내보내라 하면 우리 바에 어느 여성이 남아 있겠습니까? 내 말을 들은 손님은 바로 바람을 몰면서 나가버렸습니다. 럼파리 여성은 너무 미안해하는 가운데 친구 마마상도 나한테 럼파리 데리고 장사 잘 해보라며 나가버렸지요. 하여간 그날 이후 우리 바에서는 그 단골 손님과 친구 마마상은 다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마상 없이 처음으로 바를 찬찬히 둘러보았는데 호스티스 하나가 손님 앞에서 비싼 양주 헤네시 엑소를 하나 뚝 따서 컵에 따라 마시지도 않고 입에 물었다가 계속 뱉어가면서 또 새로 뚝 따는 것이 제 눈에 체크되었습니다. 저는 아까운 술을 버리면서까지 손님에게 부담 주지 말라고 제재를 가했더니 그 여성은 나한테 매상 올려주는데 왜 눈치도 없이 막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친구 마마상이 해오던 이 운영 방식은 강도와 무슨 차이가 있나 머릿속이 다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바에 매일 출근하여 운영 방식을 대폭 바꾸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대체적으로 다수 호스티스들은
손님에게 아프다고 목돈을 뜯어내기도 하고, 오빠가 회사 부도난다고 뜯어내서 다른 호스트바에 놀러 다니고, 나중에는 엄마가 수술한다고 가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울고 울어서 돈을 뜯어냈는데, 어떤 순진한 총각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호스티스의 가짜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10년 거치 상한으로 갚아나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딱한 총각분도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탈탈 털어 바닥이 될 때까지 털어내는 것이었죠. 죄 없는 엄마까지 매도질하여 억대의 돈을 뜯어냈으면 바르게 살면 좋은데, 이 여성들은 바로 호스트 클럽에 가서 돈을 물쓰듯 하고 모이면 얼마를 썼다는 자랑들을 하여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은 안 늙고 영원히 20대에서 멈출 것 같니? 제가 잠시 바를 운영하면서 참 궁금하고 신기한 일이 하나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생각할수록 수수께끼였죠.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7명이 가까운 호스티스들 중에서 연예인 뺨칠 정도로 예쁜 애들 다 제치고 손님들은 주로 럼파리 여성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바에 왔다가도 럼파리가 쉬는 날이면 그냥들 돌아갈 정도였으니 저는 참 신기하고 흥미롭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럼파리 여성은 그날로 쫓겨난다기보다도 처음부터 호스티스로 쓰지도 않겠지요. 어느 날은 보니까 바에 앉아있는 손님 전석이 럼파리를 찾아온 손님들이었을 정도였고, 매출은 친구 마마가 운영할 때보다도 3배 이상 올라 있었을 정도였죠. 정말 이 신기한 현상에 나는 답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2명의 럼파리 아가씨들 중 왕눈이 럼파리 아가씨가 조금 더 인기가 좋았지요. 오죽하면 멀쩡한 호스티스들이 모이기만 하면 두 럼파리가 부러워서 자기들도 눈을 사팔뛰기로 성형하러 간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바 운영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어찌된 일인지 우리 바에는 일찍 안 오면 앉을 자리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소문은 동경의 외곽이었던 우리 동네 한국 클럽에는 파다하게 럼파리 아가씨 보러 가는 손님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다고 퍼졌습니다. 다른 바의 마마상들이 나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럼파리 아가씨 한 사람만 양보해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큰 단골 고객이나 친구 마마가 자르라고 했는데도 안 자른 내가 무슨 떡보따리도 아니고 보낼 리가 만무였지요. 그러자 럼파리 아가씨에게 주본 바의 마마상들은 직접 스카우트 컨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럼파리 여성은 한국에서 와서 모든 바의 마마상들이 채용을 안 했는데 저한테만큼은 사람이 살아가는 냄새를 느꼈다고 막무가내씩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바에는 정말 예쁜 연예인 뺨치는 여성도 많은데 저는 생각할수록 신기하기 짝이 없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일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바에서는 겨우 유지만 되는데 나는 럼파리 여성 덕분에 1년에 집 한 채씩 샀습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나가서 나는 럼파리 여성을 불러놓고 감사의 당부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무역업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 세금도 많이 내게 돼서 같은 고국 여성 일자리 좀 주려고 이 작은 바를 회사 법인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이익이 많아서 40% 가까이 법인 세금을 내왔는데
바를 하나 차리면 같은 민족한테 직장을 만들어 주면서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바에 적자를 메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친구 힘을 빌려 벌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에서도 큰 이익이 나서 더 이상 바를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이 바를 두 분께 그냥 넘겨 드릴게요. 1년에 집 한 채씩 떨어지니 돈 많이 벌어서 귀국들 하세요. 라고 나는 작별 인사를 꺼냈습니다. 눈이 와이셔츠 단추구멍만한 여성은 이혼해서 딸만 2명이 한국에 있다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눈이 럼파리 여성 눈에서도 눈물이 글썽이며 대표님, 이 바를 왜 친구분도 있는데 우리를 주시는 겁니까? 고 물어와서 간단하게 답을 했습니다. 이 바는 너희 둘이 키웠고 돈 생기면 고국으로 열심히 송금하는 뒷모습을 보고 결심을 했다고요. 나는 그렇게 바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바에 오시는 손님한테서 마지막 궁금증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사실 일본 남성들만이 느끼는 답이지 한국 남성들은 못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찾은 답은 사실 칵테일 바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곳이 아니고 주로 직업 여성과 와이당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죠. 대화 중에 서로 깔깔거리고 웃다 보면 일반 여성에 비해 럼파리 여성은 눈동자 자체가 황홀한 광야에 빠져서 눈이 돌아간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가 상대 여성을 눈이 뒤집어지도록 만족시켰다는 자신감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럼파리 여성을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따라다니다가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서 자주 찾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지요. 나는 내가 실수로 채용한 럼파리 여성 2명 덕분에 계속 대박이 났고 나의 마지막은 2 여성이 도움이 되는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해는 잊을 수 없는 럼파리와의 인연인데 누가 준 강아지 한 마리가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세상에 강아지까지도 럼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